정책기사 인터뷰, 이번엔 야당 쪽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속이 시원합니다. 먼저 소회를 여쭤보려고 했더니 말씀 주셨네요. 그러나 안타깝죠. 네. 저도 어젯밤 누구처럼 잠을 설쳤어요. 2시 반쯤 잤다가 5시에 일어났습니다. 아, 그러셨습니까? 그러나 위대한 우리 국민의 승리 아니에요. 역시 대한민국은 위대하다 하는 것을 전 세계 만방에 자랑스럽게 해냈잖아요. 여당은 국격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의원님은 국격을 떨친 것은 누구죠? 자, 불법의 불법이다. 불법을 한 게 누구죠? 비상계엄을 한 게 누구죠? 이걸 반성하지 않고 아직도 이것을 정당화와 합법화하려고 하면은 국민과 역사가 전 세계가 용서할 것 같아요? 어제 윤석열 체포되니까 미국 백악관 NSC 네. 코멘트 보세요. 네. 보수는 본래 미국과 궤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말하죠? 이걸 우리가 부끄럽게 생각하고 도대체 어제는 또 34명 가 있더라고요. 국민의힘 의원들 그렇죠. 관제 앞에. 거기를 가는 것보다는 국민을 향해서 석고대죄를 해야 돼요. 나는 KBS 9시 뉴스에 34명의 사진을 다 한번 보도했으면 시청률 엄청나게 오를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짓이에요? 아니, 더욱 보세요. 윤석열. 계엄이 어떻게 2시간 만에 이걸 어떻게 계엄이라고 보느냐. 마지막까지 종북 좌파 세력, 부정선거.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저는 어떤 경우에도 이건 용서받지 못하고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 네. 보수 농객 중에 농객 아니에요. 네. 이분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굉장히 가슴에 찡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왜 이런 또 쿠데타가 났느냐. 지금 아프리카도 동남아시아도 남미도 안 난다. 엄벌에 처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에 쿠데타 했던 사람들을 사면해주고 살게 했기 때문에 이런다. 그러면서 내후외환 네. 반란죄는 사형 혹은 무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소회를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제 네. 좀 구체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공수처 조사 어제 10시간 40분 정도 진행이 된 것으로 전해 들었는데 예상대로 윤 대통령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수사대처법 누구보다도 잘 아는 윤 대통령일 텐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일생을 검찰로 살았고 검찰총장에서 대통령 된 사람이 할 짓이에요. 그러한 것 때문에 마지막이라도 좀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으면 했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 나온 거 보세요. 포고령을 김용현 국방장관이 잘못 받았었다. 네. 정진석 비서실장이 마치 대통령을 남미 마약 갱단처럼 취급한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했는데. 대국민 호소문을 얘기했죠. 그렇죠. 정진석 비서실장 표현을 잘했더라고요. 딱 마약 갱단하고 똑같은 윤석열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그보다도 더 못한다.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도 최순실까지도 내가 했다 하고 가잖아요. 가서 공수처에 가서 하는 게 고작 지금 구속되어 있는 제일 측근 부하 고등학교 후배 네. 선배죠? 이런 사람을 포고령 잘못 받았어서 책임 전가하는 게 대통령이에요? 그게 윤석열이라는 인간 아닙니까?
김용현 전 장관이 선배죠. 1년 선배죠. 네네. 예. 사실 체포영장은 조사를 위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 체포 자체가 좀 실효성이 없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그거는 보세요? 자기가 공식적으로 나오라고 출두하라고 3번 했기 때문에 안 나오니까 체포영장, 또 체포를 못하니까 연기 법원에서 나왔잖아요. 저렇게 진술 거부권을 하면은 어제 서울구치소의 방에 있더라고요. 그게 전부 아침에 보도됐던데 네. 저는 서울구치소에서 3년 살아봤지만은 그 방은 안 가봤어요. 즉 체포영장이 발부돼서 48시간은 그 방에 있는 거예요. 거기는 안 가봤는데 저도 체포영장 발부돼서 특검에서 잤어요. 네. 사무실에서. 그런데 어떻게 됐든 48시간을 경고하려면 구속영장 청구해야죠. 네. 청구하기 위한 자기가 진술 거부하면은 더 확실한 조사를 위해서 구속 기소해야 되는 거 아니? 구속하는 거 아니에요? 구속영장을 발부하게끔 자기가 지금 매를 벌어서 맞는 거예요. 애들 말로. 오히려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쉽게 그렇죠. 지금 대응하고 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에 체포 적부심을 청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여러 가지를 쇼핑해요. 자, 공수처는 못 가고 중앙지검으로 간다. 서부지법은 안 되고 중앙지법으로 한다. 용산은 관할이 서부지법이에요. 주소지는 그렇죠. 그렇죠. 공수처 관할은 서울중앙지검이 그렇기 기소하게 돼 있고. 때문에 네. 공수처에서 선택권을 가진 거예요. 네. 자기도 선택권을 가지고 검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걸 핑계를 달아서 뭐든지 안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줄기차게 법사위나 네. 방송에 나와서 특검을 주장한 거예요. 윤 대통령 체포 그 적부심 결과에서 기대하는 효과는 얻지 못할 것으로 보시는 건가요? 그 얻어서는 안 되죠. 우리나라가 법치국가인데 반란, 외환, 내란, 반란, 우두머리를 체포영장 없이 긴급 체포하라고 저는 요구했어요. 현행범하고 반란, 내란, 외환, 우두머리들은 체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제 결과가 체포적 부심도 곧 나올 테니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체포영장 집행 관련해서 의원님 좀 여쭙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영상 메시지 보셨죠? 휴대폰으로 찍은 것 같던데. 그걸 보다가요. 네. 종북 좌파 세력을 척결하고 어쩌고 뭐 불법이고 어쩌고 해서 제가 SNS 네. 샤랍 입 닥쳐 딱 2마디 적어놨어요. 네. 샤랍 2자. 그랬더니 보도가 많이 됐더라고요. 네. 네. 어떻게 저런 무식하고 염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최소한 양심을 가져야지. 그래 딱 저게 진짜 정진석 비서실장이 말 잘했구나. 남이 마약 갱단보다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걸 그런 인간을 우리가 2년 8개월이나 국가원수로 대통령으로 모시고 살았던 우리 국민이 얼마나 불행한 국민이었어요. 윤 대통령 측의 석동현 변호사는 젊은 경호처 직원들의 의지가 결연해서 불상사가 우려됐다. 그래서 대통령이 출석을 협의하게 됐다. 뭐 이런 입장도 얘기했는데. 글쎄요. 그것은 뭐 변호인들이 하는 얘기는 개념할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만은 이번에 공조본에서 네. 즉 공수처와 경찰이 네. 심리전을 잘했어요.
그리고 저도 5년간 그 중견 간부들하고는 함께 근무한 사람들이라 잘 알아요. 아, 그때 인연이 좀 있으셨던.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그 문제가 많은 김성은 차장도 알아요. 경호차장. 예, 제 사무실에도 왔다 가고 했는데 그분들이 내란 우두머리를 어떻게 보호하느냐. 국가를 위해서 국가를 보호하고 충성해라 하는 심리전에 전부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다 공직자 아니에요? 네. 만약 기소되면은 공무집행 방해로 기소되면은 소송 비용 제일 큰 것은 공무원 연금을 못 받아요. 연금이 정말 큰 그런 걱정거리 중에 하나였을까요? 그렇죠. 경호처라는 직원들이 좀 자부심도 자긍심도 엄청나게 세죠. 예, 제가 예. 청와대 근무해봤고 국정원 네네. 근무해봤는데 경호관들은 진짜 신체도 멋쟁이들이고 운동 잘하고 실력이 보통 실력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고요. 딱 국정원 직원들하고 그 문제는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날아오는 총을 피하지 않고 자기가 대신 맞는 거예요. 창을 맞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 하고 산 사람들인데 국가를 내란 우두머리를 어떻게 보호하느냐.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 가족들 앞으로 어떻게 할래. 응?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심리전의 성공이다. 집행되기 전에 이런 부분을 좀 예상하셨습니까? 저는 예상했어요. 그러니 절대 된다. 저희 언론에서도 다 유혈 중도를 우려를 나는 전하는 이 언론이 대목에서 많았는데. 예. 최상목 등의 그 회색적인 아, 네. 대통령 권한대행을 진짜 비난하고 싶어요. 사법부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국가 공권력이 집행하려고 하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제가 요구를 했어요. 공수처장은 이제 나중에 됐지만은 차장, 본부장, 가족부장 이 세 사람을 직무 배제를 하든지 인사 조치를 해라. 이것이 공권력을 세우는 길이다라고 했는데 끝까지 앵무새처럼 한 말이 뭐예요? 불상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 불상사 없어서 거의 대통령 직무대행이 할 일이에요? 저는 최상목 대행이 어떻게 됐든 세 분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유감스럽지만은 그래도 두 분을 임명해서 헌법재판 8인 체제로 정상화시킨 것은 잘했다고 평가해요. 그 나머지 잘한 게 뭐 있어요? 그분이 2년 8개월 3년간 청와대 경제수석, 경제부총리 하면서 우리 경제 좋아졌어요? 그런데 끝까지 그렇게 회색적이고 앵무새. 최상목 권한대행도 이제 고민의 깊이를 좀 알 수 있는 게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현행 법 체계에서는 공수처와 그 경호처의 갈등을 출구를 찾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를 좀 했는데. 아, 그거 대통령 권한대행이 할 얘기예요?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은 최상목이에요. 그리고 경호처는 자기 관할이에요. 직속기관이에요. 공수처는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가지고 경찰과 함께 공조본을 구성해서 공권력을 집행하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찰한테 경호처 협력해라 이따위 전화를 하는가 하면은 그게 말이 돼요? 저는 이분이 진짜 앞으로 대행으로서 제대로 하려는지. 윤석열 체포가 민생입니다. 그분이 가장 강조하는 게 경제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윤석열 저렇게 놔두고 경제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국민은 우리 민족은 흥이 나면은 신바람 나게 일을 해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윤석열이 체포됐기 때문에 구속 기소하고 그건 재판에다 맡기자 이거죠. 지금 헌재가 완전체로 심리를 진행하면은 인생 경제도 좋고 골목 상권도 살고 심지어 대기업까지도
사업 계획을 세워가는 그런 신나는 계기를 만들어 줄 거예요. 대행이 좀 잘해야지. 다행히 불상사가 없이 끝났지만 최상목 권한대행이 분명히 좀 선을 그어줬어야겠다. 그렇죠. 그런 생각을 당연하죠. 하시는 거군요. 네. 그럼 앞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무슨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안 따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얘기도 좀 여쭙겠습니다. 공수처와 윤 대통령 측 간에 수사권 논란도 있었고 영장 논란도 있었고 윤 대통령은 앞서도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불법의 불법 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어떻게 논평하시겠어요? 그건 제가 처음부터 지적했습니다. 네. 윤석열 김건희는 무속 세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일부 무속인들이 내년부터 운이 좋아진다. 천공도 100일만 참아라. 그렇기 때문에 음력설 지나면은 무속에서는 음력설로 기준하잖아요. 네. 자기들은 풀린다. 이 무속과 또 하나는 헌법재판소가 6인 체제 아니었어요? 네. 이 중에 두 분이 4월 18일 임기가 끝나요. 네. 문재인 문영배 대통령. 이미선 재판관. 네. 이분들이 끝나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버티게 하면은 헌재가 2명으로 2명이 나가면 4명 체제로 무기력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니까 심판을 못한다. 이걸 계산해서 버티게 한 거예요. 이걸 믿고 권성동, 권영세, 나경원, 윤상현 저런 아류들이 난리를 친 거예요. 그렇지만은 저는 이 대목에서는 최상목 대행이 처음부터 저랑 협상을 했습니다. 3명을 다 하지 않고 1대1 2명 하겠다고 해서 마지막까지 설득을 했지만 안 됐어요. 그러나 2명 해준 것을 높이 평가해요. 8인 체제가 됐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가처분 신청, 권한쟁의 심판을 했기 때문에 22일인가 나올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체포에 응하고 이제 견딜 수 없다. 저는 처음부터 윤석열은 도관에 든 쥐다. 도관에 쥐가 떨어졌으면요. 밑에 있는 곡식은 먹어도 절대 못 나옵니다. 거기서 잡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것을 믿고 무속을 믿고 국가 헌법기관을 무능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대통령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진석 비서실장이 잘 봤어요. 남미 마약 깽단보다도 못한 대통령이 되는 짓이에요. 이걸 또 따라다니는 어제도 34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 저는 그래서요. 대통령 윤석열의 힘 당과 국민의힘 당은 곧 분당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그것이 이 나라 민주주의와 건전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차라리 좋은 일이다. 그렇게 봐요. 그 국민의힘 의원들 지금 지적을 해주셨지만 대통령 지키기는 아니다. 헌법 질서를 그리고 법 체계를 죄송합니다.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그것은 그들이 사랑하는 검찰에서도 김용현 등 모든 사람 구속하면서 내란의 우두머리로 적시했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가 5,200만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보는데 그게 아니라 하면은 그분들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대통령 지키기다. 대통령 맹충을 하는 거죠. 맹목적 충성을 해서 나라를 43일간 마비시킨 거예요. 윤석열 책임도 있지만은 바로 그분들은 내란 동조 세력이고 내란 옹호 세력이다. 형사적 책임이 있을런지 없을런지는 모르지만은 저는 역사적 국민적 심판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여당 지지율을 좀 회복하고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은 박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그 부분은 우리는 당면한 목표가 윤석열 체포 헌재 인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윤석열 구속 재판 헌재 인용이에요.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이미 윤석열은 구속되고 징역 가고 헌재는 인용된다. 여기까지 예단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지금 2달 헌재 판결로부터 2달 내에 하게 돼 있는 대통령 선거에 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예단이 나오고 이건 우리가 어떻게 박근혜 탄핵해가지고 민주당 문재인이 대통령 돼가지고 우리가 5년간 얼마나 고생했냐. 다시는 민주당 진보 계열로 정권 안 뺏기겠다. 이것이 응집된 거예요. 이것이 그리고 보수층의 집. 그렇죠. 네. 또 우리 진보 세력에는 물론 보수에도 강경 태극기 부대가 있듯이 네. 민주당 우리 진영에도 강경 세력들이 있어요. 우리 강경 세력들은 192석이나 국회의원 만들어주니까 윤석열 하나 못 잡아놓고 특검 하나 못하고 김건희는 뭐냐? 오늘부터 비난 쏟아질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하지만은 저는 우리가 여론조사를 의식하고 다음 대통령을 선거를 거론하면은 역사와 국민 앞에 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시적인 그러한 보수 세력들이 정권을 뺏기지 않겠다고 하는 응집은 돼 있어요. 네. 그렇지만 저는 그 문제는 빠져들지 말고 개념할 필요 없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박 의원님도 강조하셨지만 이재명 대표도 이제 민생 경제에 집중할 때다. 뭐 당연히죠. 이런 얘기. 그래서 저는 하셨어요. 그랬어요. 네. 탄탄생생. 탄핵은 탄핵이고 민생은 민생이다. 지금 민생으로 가자. 그래서 어제도 우리 해남군 명예관 군수가 쌀값 보전 정책을 성공적으로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다 초청해가지고 국회에서 대대적으로 발표를 해가지고 쌀값 대책을 해남 명예관 군수식으로 해결하자라고 준비했다가 어제 이제 그런 네. 일이 있어서. 큰 일이 있으니까 네. 좌담회만 하고 다음 주에 하기로 했습니다. 네. 민생으로 가는 거예요. 그 윤석열 체포가 민생이에요. 김건희 여사 얘기도 잠깐 언급하셨어요. 조국혁신당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경제, 정치, 주술 공동체인 김건희 여사도 조속히 체포해야 한다 했는데 어떤 당연하죠. 지금 현재 서울 고검에서 최강욱 전 의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해서 항고를 해놨어요. 네. 거기서 수사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 관계는 창원지검에서 하고 있는데 원체 이 체포, 탄핵 이 빅뉴스에 가려져 가지고 구체적인 것은 안 나오고 있지만 이제 윤석열이 체포됐으면 다음 김건희 아니에요? 당연히 가야죠.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추진하시는 거죠? 지금 현재는 내란 특검만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국민의힘이 국회의원들이 제정신이 있다고 하면은 국민과 함께 하겠다고 하면은 해야죠. 조금 더 쿠킹하고 있습니다. 소위 요리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네. 예. 이제. 그러나 정치는 생물이고요. 네. 검찰은 괴물이에요. 정치는 민심과 함께 국민과 함께 움직인단 말이에요. 국민이 바라는 대로 가주는데 검찰은 왜 괴물이냐. 권력에 따라서 조작하고 만들어내요. 이제 윤석열이 무너졌는데 검찰이 어떤 조직이에요? 표변에서 김건희 간도도 곧 불러가요. 이건 참 인간적으로 부부
자식은 함께 구속하지 않는 게 과거의 통례니까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고 했지만은 법에도 눈물이 있었어요. 아, 네. 그렇지만 윤석열이 이재명 부인, 조국 부인, 가족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김건희는 사실상 보면은 윤석열을 이렇게 만든 장본인 아니에요? 더 많은 비리가 있잖아요. 윤석열은 이러한 뭐 부동산 투자에서 뭐 주가 조작에서 이런 건 없잖아요. 네네. 이 사람 많아요. 그런데 여기를 어떻게 자기도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의원님, 이 정치 현안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내란 특검법 여야 합의 가능합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자기들도 대안 내겠다. 오늘 내겠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내겠다 했죠. 낼 게 없어요. 왜냐하면은 특검의 추천권을 제3자 특검으로 해달라. 위헌적 요소가 있다. 대법원장으로 했잖아요. 대법원장이 우리 민주당 추천하는 사람 하겠어요? 국민의힘 추천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대법원장은 가장 중립적인 분을 두 분을 추천할 거예요. 하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과거 민주당이 주장한 법에는 두 분 추천하더라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즉 야당에서 비토권을 행사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위헌적이고 공평하지 못하다. 아니, 그것도 없었어요. 다 들어준 거예요. 자기들이 요구한 건. 그런데 무슨 대안? 지금 현재 딱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외환혐의. 외환은 지금 현재도 외환죄라는 외환죄이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거기에 현미경을 가지고 봐도. 그런데 그걸 구실 잡아서 마치 카톡 검열법처럼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맹목적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도 싹 반격을 하니까 지금은 없어지더라고요.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자, 예를 들면은 무인기를 보내서 평양에서 오물풍선에 대해서 원점 타격을 연평도에서 자기들이 했지 우리가 했습니까? 그런데 이게 안보상의 문제가 있다. 저도 지금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때문에 네네. 재판받아요. 네. 네. 국정원, 마무리해 정보사 주시면요. 전부 해도 검찰에서 그런 안보상 문제이기 때문에 비밀리에 조사해서 공개됩니까? 지금 재판이 수십 번 했지만은 공개됩니까? 심지어 국가안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만한 증인은 가림막 속에서 해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트집 잡는 거예요. 물론 군인들로서는 얘기할 수 있죠. 네. 그러면 우리 안보가 문제가 있다. 저도 있는 거 알아요. 저도 국정원장을 했고 하셨으니까. 청와대에서 5년 근무를 한 사람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없다. 네. 그런데 알겠습니다. 6시간 하자는 것. 이게 말이 돼요? 어제 그제 소방청장이 그러잖아요. 네, 이상민 전 의원님. 행정부 장관이 언론사 단수 단전하라겠다고. 이런 의원님. 걸 해야죠. 오늘은 여기까지 드려야 되겠습니다. 더 해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